학생 동무들 안녕하십니까? 제30차 전국 소학기 학생들의 알아맞추기 경연에 참가한 동무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번 경연은 여기 과학기술 전당에서 하게 됩니다. 오늘 경연에 참가하기 위해서 모두들 여기로 오면서 과학기술 전당 건물 앞에 붙어있는 전당 마크를 다 봤습니까? 네, 전당 마크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습니까? 예, 타원형이 아니고 원자 모양입니다. 원자 모양은 과학을 상징했습니다. 그 원자 모양 가운데는 무엇이 그려져 있습니까? 예, 옳습니다. 그럼 왜 눈을 그려놓았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죠? 생각되는 점이 있는 동무들은 손 들어보겠습니다. 예, 학생 동무 대답해보자요. 김정일 대원스님께서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또 다른 학생들은? 예, 학생 동무 대답해보자요. 그 어떤 과학현상도 스쳐버리지 말고 깊이 있게 파고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원자 모양의 눈을 그려놓은 이 전당 마크는 과학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눈이라는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신비한 과학의 세계를 더 깊이 또 더 넓게 들여다보자면 어려서부터 책도 많이 보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답니다. 오늘 경연에 참가한 동무들이 바로 앞날의 과학자가 될 꿈을 안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동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국적인 알아맞추기 경연에도 참가하게 된 거죠. 예, 그럼 이번 경연에 어떤 학생들이 참가했는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각 도에서 3명씩 모두 36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미 전에 각 도들과 군들에서는 우리 알아맞추기 경연에 참가시킬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그런 선발 경연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오늘 경연에 참가한 학생들이 바로 그 경연들에서 1위, 3등을 한 학생들입니다. 그러니 도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들이 모두 이 경연장으로 모여왔습니다. 오늘 경연을 더 잘해서 학교의 명예, 도의 명예를 떨쳐봅시다. 그럼 오늘 경연 심사를 맡아보시게 될 선생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연구원 소장 신호경 선생님은 지난 시기 경연들에서도 우리 심사를 많이 맡아보셨으니까 아마 아는 동무들이 많을 겁니다. 다음 두 분의 선생님들은 처음 만나보게 되는 선생님들이죠. 가운데 앉아 계시는 분은 김용지 사범대학에서 교원으로 계시는 신영애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경연에서 자연문제에 대한 심사를 맡아보시게 됩니다. 다음 선생님은 평양교원대학에서 교원으로 계시는 박은하 선생님이신데 오늘 경연에서 국어문제에 대한 심사를 맡아보시게 됩니다. 다음 지금 심사 선생님들 옆자리에 의젓하게 앉아있는 3명의 학생 동무들이 있죠. 오늘 경연에서 군중 심사를 맡아보게 되는 꼬마 심사원 동무들입니다. 그럼 꼬마 심사원 동무들 어느 학교에서 온 누군지 자기소개를 큰 소리로 해보겠습니다. 평안북도 정주시 정주서학교 김영롱입니다. 강원도 원산시 양지서학교 중구밀입니다. 함경남도 신포시 신포수학교 성기명입니다. 네, 이렇게 3명의 학생 동무들이 오늘 꼬마 심사를 맡아보게 되는데 공부를 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다른 동무의 답을 평가해보는 과정도 공부를 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오늘 꼬마 심사원 동무들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심사를 다 잘해봅시다. 그럼 경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연은 모두 3번 진행합니다. 1단계 경연은
이번 경연에 참가한 36명의 학생들이 다 참가합니다. 여기서 25명의 학생들만 다음 2단계 경연에 참가하게 됩니다. 다음 2단계 경연에는 25명의 학생들이 참가해서 15명의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다음 3단계 경연에서는 그 15명의 학생들로 경연을 진행해서 승부를 가르게 됩니다. 그럼 1단계 경연부터 경연을 다 잘해봅시다. 경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연 관찰을 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개구리를 그리는 덕무도 있고 개미를 그리는 덕무도 있고 그림을 잘 관찰해 보면서 이 그림에 어떤 대상이 들어간 석담을 5개씩 찾겠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개미인 경우엔 석담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예? 개미가 1000마리면 망토를 굴린다. 이런 석담 찾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에 나온 그 어떤 대상들이 들어가게 석담 5개씩 찾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물음, 이 그림의 전체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석담 하나를 넣어서 3문장으로 된 글을 짓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우리 경연에 참가한 학생들이 어떻게 답을 냈는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나순씨 학생은 어떻게 답을 찾았습니까? 대답하겠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끝없는 동산에는 꿀벌도 없다. 우물 안에 개구리, 개미는 작아도 답을 쌓는다. 그늘 밑에 매미 신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문장은 100번 웃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고 남인의 학급 덕무들은 명양산 둥산길에 떠올랐습니다. 명양산은 정말로 황홀하여 여기서도 저기서도 야 행복의 한이소리가 넘칩니다. 온갖 새들이 모여들어 자기의 고운 목청을 뽐내는 명양산은 노래 경연을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네, 아주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자연 관찰을 묘양산에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묘양산은 노래 경연이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표현도 아주 그럴듯하게 글짓기를 잘했다고 봅니다. 꼬마 심사원 동호들 몇 점을 주겠나요? 2명 학생은 5점인데 왜 3점을 줬습니까? 이유를 말해보세요. 저 그림 앞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치라고 했는데 그에 맞지 않는 묘양산이라는 그림을 문장을 짓기 때문에 평도동. 첫 번째 문장에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고 해서 그 석담이 들어간 문장에 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내용이 또 들어가요. 심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꼬마 심사원 동무들이 오늘 아주 심사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럼 평가를 받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평가해 주시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첫 번째 문제의 의도는 정확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림 전체의 내용이 담긴 석담 1개를 찾아서 문장을 놓으라고 했는데 이거 정확히 찾은 학생이 별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전체를 통해서 내용이 흘러나올 수 있는 석담을 보면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래서 관찰력과 관련되는 석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 보면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이 항상 학교에 앉아서 우리가 이 글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넓은 자연에 나와서 우리가 이 산 지식을 다져나갈 그런 내용과 관련된 이러한 석담들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 넣고 보면 이 그림을 넣고 글을 지어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그림을 보는 시점에서 지금 글을 지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기초해서 성적이 평가됐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점수를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심사 선생님이 내시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문제를 내시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리제마라는 소설책을 읽었는데 거기에는 아주 흥미있는 수학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연에는 거기에 나온 문제를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 소설에는 그 리제마가 백가라는 성을 가진 부자와 세 사람이 농권 사이에 진행된 이 악의 다툼을 명쾌하게 해결해준, 판결해준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이 대목을 먼저 읽어주겠습니다. 심사동무한테 좀 주겠습니다. 이제 동무들의 듣기 능력도 동시에 평가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 여학생이 읽어줄 때 한마디 한마디 새기면서 잘 듣고 여기에서 문제풀이의 조건으로 될 수 있는 정보를 정확히 찾아내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유학생 동무 천천히 불러주겠습니다. 리제마는 백부자에게 어찌된 일인지 먼저 말하라고 하였다. 서인은 강적으로 한이랑씩 밭을 읽은 것이 10년이라 오늘날엔 유리랑이 돈으로 났소이다. 그런데 저 세 사람이 유리랑을 제 것이라 하며 내놓으라고 하니 실로 통분하기 그지없소이다. 이번에는 한 늙은이가 서인네들은 해마다 백부자가 한이랑씩 밭을 얼리가라 제 것으로 차지하는 것을 눈을 폰이 뜨고 보면서도 꾹꾹 소리 한 번 못했소이다. 하는 수 없이 백부자가 한이랑 빼앗으면 서인네들은 산적으로 한이랑 일구고 그렇게 하기를 10년에 이르렀소이다. 서인네들은 간가에서 백성들의 묵은 원한을 풀어준다기에 리제마는 백부자의 고문 속심을 밝혀냈습니다. 끌어 엎드려 비는 백부자에게 리제마는 밭 한이랑에서 해마다 곡식이 얼마씩 낳는가를 바로 알아요라 하고 물었습니다. 백부자가 보통 19대 낳소이다. 저와 백부자는 듣거라. 너는 10년이나 부쳐먹은 이 밭에서 난 곡식을 내일 중으로 전량 저 사람들에게 내주라. 만일 조금이라도 늦잡으면 그땐 형벌로 엄히 다스릴 줄 알아라. 예, 그만 읽겠습니다. 그럼 리제마가 백부자에게 10년 동안 밭에서 난 곡식을 변상시켰는데 구량은 모두 몇 대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제시됐습니다. 소설 대목을 들으면서 찾아진 정보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예, 그만하겠습니다. 경연에 참가한 동무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가 답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항해북도 학생은 어떻게 답이 나왔나요? 예,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첫 해에는 한이랑을 빼앗고 또 두 번째에는 한이랑을 빼앗았으므로 두이랑에서 곡식을 두고 둔 것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부터 10까지 다 더하여 55가 나오므로 백지수는
10년 동안에 55일항에서 나오는 쌀을 더 빼앗은 것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유럽에 55를 곱하면 1045가 나오므로 백지는 1045대를 백성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 문제의 답이 어떻게 되는지 답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이 문제는 평가 기준을 어떻게 정하게 됩니까? 정확히 답을 냈을 때는 5점으로 평가하고 그 학생이 잘못 수값을 듣고 이제 틀리게 풀었거나 할 때는 이제 풀이 방식은 맞는데 이제 잘못 듣고 답을 틀리게 냈을 때는 1점을 삭감했습니다. 4점으로 예. 평가하겠습니다. 하고 풀이 방식도 틀린 경우에는 1점으로 평가합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한 평가가 나오겠습니다. 좀 아쉽게 4점을 받은 31번 학생, 왜 4점으로 평가받았나요? 저는 한 해에 한 일항씩 그리고 두 해에는 두 일항을 얻기 때문에 10해면 55일항이 됩니다. 55일항에다 19을 곱하면 1045대가 되는데 전 그만 계산을 잘못해서 945대로 채웠습니다. 예, 계산을 잘못해서 945대가 됐답니다. 아주 솔직합니다. 네, 다음 세 번째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예, 세 번째 문제는 토끼 사양 관리 방법, 또 토끼의 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문장들이 제시된 가운데서 어느 곳이 옳은가, 그 가운데서 옳은 곳을 선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물음, 다음 두 번째 물음, 동료 우리 집 토끼에서 우리 집 토끼는 무슨 토끼인가? 다음, 우리 집 토끼가 몇 마리의 새끼를 낳았는가? 세 번째 물음, 군중무용 우리 집 토끼의 기본 무용 동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 토끼 사냥 해본 학생이 있습니까? 토끼 사냥 다 못 해봤나요? 그럼 토끼 사냥을 할 때 토끼를 산 위로 쫓아야 되겠는가? 산 아래로 쫓아야 되겠는가? 네, 제일 처음 선든 학생. 토끼는 밑으로 쫓아야 합니다. 그것은 토끼는 앞다리가 뒷다리보다 짧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토끼는 밑으로 내리뛰기가 힘들기 때문에 밑으로 내리 쫓아야 합니다. 예, 아주 챙챙하게 대답을 잘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나요? 토끼 사냥도 못 해봤다면서요? 우리 스승님이 옛날에 학생들과 함께 해본 사냥 경험을 우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예, 선생님이 옛날에 학생들과 토끼 사냥을 했답니다. 아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잘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원리적으로 맞습니까? 예. 그만하겠습니다. 문제는 물음이 세 가지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답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어떻게 답을 찾았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저는 토끼에게 생생한 풀을 줄 때에는 물도 줘야 한다. 토끼 어리는 햇빛이 잘 스며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것에 지어야 한다. 토끼는 배틀을 잘 만난다를 택하였습니다. 세 가지를 택했답니다. 몇 점을 주겠습니까? 점수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3점. 왜 3점으로 평가했습니까?
토끼에게는 족신풀을 주지 말아야 하므로 풀을 먹은 다음 물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개 틀에서 3점을 줬습니다. 예, 한 개가 틀렸답니다. 다음 항해북도 학생은 어떻게 답을 찾았습니까? 예,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토끼는 배탈을 잘 만난다와 토끼우리는 햇빛이 잘 스며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지어야 한다를 옳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우리 심사 선생님이 평가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문제에서는 이제 햇빛이 잘 스며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지어야 한다와 배탈을 잘 만난다, 이 두 가지를 선택한 것이 옳은 답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다 이 두 가지를 선택했는데 이제 일부 학생 동무들이 생생한 풀을 줄 때에는 물도 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한 동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생한 풀에는 물기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물기면 토끼가 요구하는 물량을 충분히 보장받기 때문에 이때에 물도 주어야 한다고 선택하는 것은 틀립니다. 다음 두 번째 물음은 덕녀 우리 집 토끼에 대한 이런 물음이었죠. 저도 동무들 만날 때 이 노래를 자주 부르곤 했습니다. 노래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양지 쪽 차문가에 우리 집 토끼, 잠만 깨면 허물허물 잘도 먹지요. 아카시아 잎사귀 곡종을 말고 옷소야 큰 토끼 태여다오. 1절에는 이 물음에 제시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한 답은 2, 3절에 있는 것 같은데 누가 2, 3절을 불러보겠습니까? 예, 평양시 학생. 그리고 나오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가 군중무용 우리 집 토끼의 기본 무용 동작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문제였는데 우리 노래도 부르고 춤도 한번 춰보면서 답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관람 속에 춤춰볼 학생 없습니까? 나오겠습니다. 다른 동무들은 이 동무들이 노래를 정확히 부르는가, 또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춤을 정확히 추는가 다 보겠습니다. 두 귀를 쩌고 세운 새하얀 토끼, 아침 저녁 깡충깡충 즐겁다. 곰둥아 가까이 가지 말아라, 뛰는 토끼들 놀래겠다. 눈알이 새빨간 오미 토끼야, 12 형제 무럭무럭 잘도 자란다. 네가 낳은 토끼가 어찌 크던지 소련해서 칭찬한다. 네, 어떻습니까 동무들? 노래를 잘 불렀습니까? 네,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점수 평가 기준이 첫 번째 대한 물음은 3점으로 평가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물음은 각각 1점으로 평가됐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예, 문제가 나왔죠. 철인의 학급 동무들이 섬시 졸람에 내놓으려고 만든 모형 비행기의 시험 비행을 해보았습니다. 모형 비행기는 어느 쪽으로 날아갔으며 비행기가 날아간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물음이 또 있죠. 예, 그날의 모형 비행기를 띄운 날에 기록한 바람재개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틀린 것을 찾는 것. 다음 모형 비행기를 띄운 계절은 무슨 계절인가? 네 가지 물음입니다.
예, 그만하겠습니다. 그럼 경연에 참가한 학생 동무들 이 문제 5점 맞을 수 있다고 자신 있는 학생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누굽니까? 항해북도 학생. 예, 대답하겠습니다. 이때 비행기는 남서 방향으로 날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15시 30분이면 해는 남쪽과 서쪽 사이인 남서쪽에 떠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날아간 거리는 1800m입니다. 이때는 무슨 계절인가 하면 여름 봄철입니다. 그것은 봄철에 남서풍 즉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저 그림에서 잘못된 점은 바람재에게는 꼭 바람이 약하게 부는가 중간쯤 되게 부는가 아니면 세게 부는가를 표시하는 마분지가 화살표인 큰 마분지에 붙어 있어야 하겠으나 저 마분지에는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습니까? 예. 예, 평양시 학생 답 좀 들어봅시다. 예, 대답하겠습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는 방향은 남서쪽이고 바람도 남서풍이 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맞받아오기 때문에 바람의 속도만큼 속도가 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초에 가는 속도는 셀돌기 둘 쭉 하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분은 1800초이기 때문에 하나 곱하기 1800을 하면 1800m가 나옵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모형 비행기의 비행 방향은 남서 방향, 비행거리는 1800m, 그림에서 틀린 것은 서부, 동남이라고 쓴 것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여름 계절입니다. 그럼 네 번째 문제 경연 점수를 보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문제, 1단계 경연 마지막 문제인데 다섯 번째 문제는 만들기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들기 문제가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해서 이 한 문제만은 이미 전에 경연을 진행했죠? 예, 그럼 경연 과정을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연은 과학기술전당 어린이 꿈관에서 진행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이 각 도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한조가 돼서 조별 경연의 방법으로 경연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여러 가지 조립식 부분품들을 가지고 굴착기와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생들이 만들게 된 굴착기와 배입니다. 굴착기의 조립식 개수는 340개, 배의 조립식 개수는 495개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이 굴착기가 만들기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굴착기가 배보다 만들기가 더 힘들고 만드는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경연이 시작돼서 30분경이 됐습니다. 예, 이때부터 각 조들에서 일정한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제는 동무들이 만들기람 진행하느라고 다른 조 동무들의 경연 모습을 보지 못했죠. 오늘 경연 모습 보면서 다른 조 동무들은 어떻게 토론하고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는가, 또 자기들이 만든 것과 무엇이 차이 나는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연이 시작돼서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때는 각 조에서 뚜렷한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 이 문제 평가 기준과 결과에 대해서는 심사 선생님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립식 놀이소 배조가 8개 도가 배를 만들었고 그리고 굴착기를 4개의 도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놓고 보면 이 제일 먼저 만든 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간당 0.5씩 성종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채점했고 그 종합성 정도를 0.2씩 삭감하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배조입니다. 그래서 평양시가 5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다음 남포시와 항해북도가 같은 시간으로서 그 4.5로 0.5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평안남도조를 4점. 그다음 량강도도 평안남도하고 둘이 시간은 거의 같았는데 2개 점 묶었는데 종합성 정도에서 보면 그날에 답하셨겠지만 배가 작아졌습니다. 종합성 정도에서 0.2 삭감해서 3.8로 줬습니다. 그 다음 평안북도와 라선시입니다. 그래서 평안북도를 3.5, 그 다음 라선시는 역시 3.5인데 거기에 이 종합성이 보장되지 못했습니다. 배가 자기 모양을 원만히 갖추지 못했습니다. 0.2 삭감해서 3.3으로 됐습니다. 그 항해남도는 시간이 제일 마지막까지 걸렸는데 3점으로 평가했습니다. 다음 굴착기조입니다. 굴착기조는 이자 보셨겠지만 함경북도가 아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5점으로 평가했습니다. 다음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4.5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함경남도와 차강도가 같은 시간에 맞췄는데 부족점이 둘 다 원활하게 이 운전관을 비롯해서 회전을 하지 못하게 종합성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0.2씩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3.8, 함경남도 3.8, 차강도도 역시 3.8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매 터의 학생들이 지능발달 수준 평가와 함께 그 더 학생들이 단합된 협동 능력과 그 힘에 대해서도 잘 볼 수 있었다고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평양시 학생들과 함경북도 학생들이 부속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제일 정확히 만든 학생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 보여주겠습니다. 함경북도 학생들이 만든 굴착기입니다. 이렇게 굴착기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칸도 돌아가고 바가지도 이렇게 움직이고 만들면서 어떤 결의도 다졌나요? 예, 우리들은 서로 한 부분 분씩 맞춰가지고 만든 다음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힘과 마음을 합쳐 처음으로 만들자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끝내는 제일 먼저 만들게 되었습니다. 꼭 1등을 해야 하겠다는 결의도 다졌습니다. 또한 뭉치님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학생 동무들 배 만들기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나요? 앞으로 나도 과학자가 돼서 사람이 조종하는 배가 아니라 자체로 움직이는 배를 만들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앞으로 학생의 그 꿈이 꼭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멋있는 기계를 꼭 만들어내세요. 그럼 어느 학생이 1단계 경연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점수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 단계 경연에서 점수가 낮은 10명의 학생들은 다음 단계 경연에 올라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2단계 경연에 어떤 학생들이 참가하게 되겠는지 결과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학생 동무들, 앞으로 2단계의 경연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경연에서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 동무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오늘 경연 과정이랑 곰곰이 돌이켜보면서 나는 왜 오늘 경연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겠는가, 그 원인도 찾아보면서 다음 경연 준비를 더 잘하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경연장에서 다시 만납시다. 안녕히 돌아가세요.